반갑습니다. 오늘 시간에는 2024년 CPA Exam Evolution과 연관되어 있는 여러분의 공부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오늘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CPA exam이 2004년도에 컴퓨터 베이스드 테스트로 처음 바뀐 이후로부터 6년에서 7년 간격으로 계속해서 지금 테스트하는 컨텐츠와 시험 문제의 폼이 변형이 일어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2011년에 1차 변경이 한번 있었고 2017년에 2차 변경, 그리고 지금 2024년에 3차 변경을 지금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제가 예상하건대는 2030년 정도 되면 또다시 한번 뭔가가 지금 변경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6년에서 7년 간격으로 뭔가가 계속 변동이 일어나는데, 변동은 두 가지가 일어나겠죠. 테스트하는 내용이 어떤 것들이 빠지고 추가될 것인지, 또 시험 문제의 형식은 어떻게 될 것인지, 이렇게 두 가지가 이제 변경이 일어날 것 같은데, 오늘 시간에는 기본적으로 어떤 내용들을 새롭게 테스트하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정리를 해볼 거고요. 보다 자세한 그러한 시험 문제 형식과 연관된 부분까지는 2023년도 1월 달에 확정 발표를 할 예정이기 때문에 그 확정 발표 이전에 우리가 대비를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오늘 한번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자, 근데 여러분이 조금 이제 뭐 그렇게 좋은 소식이 아닌 것은, 기존에 4섹션으로 이루어져 있는 내용들이 뭐 재무회계, 회계감사, 경영기초, 그리고 법규, 뭐 이렇게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그렇게 4개의 섹션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세부 내용들이 없어지는 것은 사실은 없어요. 뭔가 새롭게 보강되고 추가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물론 보강되고 추가되는 내용이라는 것이 대부분이 IT와 관련된 부분으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조금 얘기가 쉬울 것 같은데, 조금 자세하게 판서를 해 가면서 제가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4년 CPA exam은 어떻게 지금 바뀔 것인가? 4개의 섹션을 시험을 보는 것은 지금 현재 상황과 동일합니다. 기존과 동일한데, 이 중에 3개의 섹션이 코어라고 우리가 지금 얘기를 합니다. 코어라고. 그래서 이거는 필수 과목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필수 과목이에요. 반드시 시험을 보셔야 하고 합격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요 나머지 한 개가 뭐냐 하면 디시플린이라고 그래요. 학습 영역, 뭐 이런 정도로 우리말로 할 수 있겠는데, 요거는 선택입니다. 그래서 지금 기본적으로 3개의 필수 과목과 1개의 선택 과목으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지금 바뀌었습니다. 지금 기존에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고 계시는 분이거나 앞으로 공부를 지금 시작하고 하시려고 예정하고 계시는 분들은 이렇게 구성이 될 거다라는 것부터 기본적으로 아셔야 됩니다. 이 중에 필수 과목 3개는 기본적으로 재무회계, 회계감사, 그리고 법규, 이렇게 지금 3개가 필수 과목으로 되어 있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물론 여기에 이 3개의 필수 과목에 디테일한 부분이 조금씩 다 조정이 일어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여러분이 공부하고 계시고 있는 분들이라고 하면 요 지금 각각의 영역에서 공부하고 있는 것들보다는 조금 내용이 달라질 거다라는 거는 일단 예상을 하셔야 돼요. 똑같이 유지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크게 필수 과목은 3개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선택 과목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여기에 또 3개로 또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3개의 선택 과목 중에 하나를 여러분이 선택해서 내가 제일 자신 있는 거, 내가 관심이 많은 것, 이러한 것들, 합격하기 좋은 거를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요, 바라고 그래가지고 비즈니스 어널리시스 앤 리포팅에서 기업 분석 및 보고, 우리말로는 이렇게 번역할 수 있겠죠.
비즈니스 어널리시스 앤 리포팅이라는 것이 선택할 수 있는 과목으로 하나 들어와 있고요. 요거는 어카운팅 핵심적인 부분이 어카운팅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 인포메이션 시스템 앤 컨트롤 해가지고서 IT 관련된 부분에 심화 내용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인포메이션 시스템 앤 컨트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우리가 tax compliance and planning 해가지고서요. 텍스 실무 관련되어 있는 영역입니다. tax compliance and planning. 그래서 지금 이렇게 세 개의 어카운팅, 핵심적인 어카운팅 관련된 부분을 기준으로 하는 비즈니스 어널리시스 리포팅이라는 선택 과목 하나, 또 인포메이션 시스템 앤 컨트롤이라는 IT 심화 관련되어 있는 선택 과목 하나, 그 다음에 텍스 컴플라이언스 앤 플래닝에서 세무 실무 관련되어 있는 것 위주로 나오는 선택 과목 하나, 이렇게 세 개의 디스플린이 지금 만들어져 있고 이 중에 하나를 지금 선택하도록 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이 중에 어떤 걸 선택할지는 여러분들의 개개인의 사정에 지금 맞게끔 내가 어카운팅에 강점이 있다 그러면 바를 선택하시는 게 유리할 가능성이 있고요. 내가 공대를 나왔거나 내가 컴퓨터에 굉장히 많은 관심이 있고 지식이 많다. 그러면 인포메이션 시스템 앤 컨트롤을 선택하시는 게 유리할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내가 세무 실무를 내가 지금 많이 경험을 했다라든가 관심이 많아서 요게 조금 내가 더 유리할 것 같다 그러면 텍스 컴플라이언스 앤 플래닝을 선택할 수도 있을 겁니다. 물론 지금 현재 지금 미국에서도 계속 학생들을 대상으로 현재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선택 과목이 3개가 생길 텐데 어떤 걸 선택하고 싶으냐라고 얘기했었을 때 뭐 기본적으로 현재까지 지금 통계 조사 나온 그 경우를 보면 이 바를 선택하는 학생들이 한 전체 그 학생의 한 50% 정도 되고요. 나머지 인포메이션 시스템 앤 컨트롤과 연관된 부분이나 텍스 컴플라이언스 앤 플래닝 연관된 부분이 한 25% 정도. 그래서 지금 절대 다수는 역시 어카운팅을 공부를 지금 하는 분들이다 보니까 이 어카운팅을 베이스로 하는 이 바 섹션을 지금 바를 선택하시는 분들이 조금 많기는 하다. 근데 아직 뚜껑을 열어본 게 아니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를 모르기 때문에 지금 그냥 예상은 그렇게 한번 해볼 수 있다라고 그냥 예측을 하고 있는 것 뿐인데 각각의 사정에 맞게 선택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재무회계와 회계감사와 법규 관련되는 부분은 기존에 있는 것과 크게 달라지지는 않겠지만 IT 관련된 부분이 조금 강화되는 쪽으로 진행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하나가 선택 과목 3개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 이제 디테일한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재무회계라는 곳에는 그러면 어떤 것들이 있느냐?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공부하고 있는 분들이라 그러면 재무회계에서 핵심적으로 공부하는 게 중급회계, 고급회계, 정부 비영리 회계 아마 이렇게 3개를 핵심적으로 공부하시게 될 텐데 그 내용들 중에 여기에 지금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금 2024년 이후에도 유지가 될 부분은요. 아주 기본적인 부분들을 먼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아주 기본적인 부분이 뭐냐면 Prepare Financial Statement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요게 지금 제가 강의를 하면서도 계속 강조하는 부분인데 회계를 공부하는 목적 자체는 뭡니까? 보고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재무제표라는 형태의 보고서를 만들어서 보고를 하기 위해서 어카운팅을 공부를 하고 일을 하게 되는데 결국은 그러면 최종적으로 내가 해야 될 보고는 뭐예요?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재무제표는 Basic Financial Statement을 얘기하는 거고 Balance Sheet, Income Statement, Cash Flow, Changes in Stockholders' Equity 뭐 해가지고서 이렇게 기본적으로 4개의 재무제표와 거기에 따르는 노트까지를 작성을 하는 것에 대해서 일단 핵심적인 테스트를 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평상시에 공부를 하실 때 제가 항상 강조를 하죠. 어카운팅 공부는 스테이트먼을 내가 항상 머릿속에 넣어놓고 이렇게 내가 회계 처리를 했으면 이것은 어느 재무제표에 어떻게 기록이 될 것인지 재무제표 작성을 계속 머릿속에 그림을 그려라 제가 강조를 했는데 앞으로는 핵심적으로 이렇게 시험 문제에서 재무제표 작성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핵심적으로 테스트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주로 중급회계에서 공부하는 메이저 어카운트들에 대해서 테스트를 할 거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메이저 어카운트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캐시, 인벤토리, 프로퍼티 플랜 앤 이퀴먼트, 그 다음에 인베스트먼트, 그 다음에 캐시 플로우, 에퀴티 섹션과 연관된 부분 이러한 것들 얘기하죠. 레베뉴, 페어 밸류 뭐 이런 것들 여러분들 아마 잘 아시게 될 텐데 주로 중급회계에서 공부하는 것들을 아마 여러분들이 이 앞으로 이 파 섹션에서 테스트를 하게 될 거다라고 예상을 하시면 됩니다. 아, 그러면 중급회계에서 하는 것만 시험해 볼 거냐?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핵심적으로 중급회계에서 주로 공부하게 되는 회계 처리 관련된 부분들을 중심으로 출제를 할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할 수 있겠고요. 물론 여기에 논포프라핏이라든가 거버먼트와 관련된 컨셉 정도는 물어볼 거다라고 예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아주 디테일한 부분은 아니지만 컨셉 정도는 물어볼 거다. 그래서 핵심적으로 여러분들이 앞으로 2024년 이후에 파 섹션에서 공부하게 시험을 보게 되는 지금 이제 내용들은 재무제표를 작성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핵심적으로 물어볼 거고, 디테일한 회계 처리는 중급회계에서 주로 공부하게 되는 자산, 부채, 자본과 연관되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위주로 공부하시게 될 거고, 테스트 받게 될 거고, 난포프라핏과 거버먼트에 대해서는 아주 간단한 컨셉 정도는 물어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일단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좀 좋아진 거 아니냐? 근데 이렇게 끝나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이거 가지고 끝내려고 그러는 거 아니고 여기에다가 뭔가를 덧붙이겠다 이런 얘기예요. 덧붙이는 게 전부 다 데이터와 연관된 IT와 연관된 부분들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데이터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데이터 분석하는 거. 어떤 방식으로 데이터를 분석할 거냐. 우리가 뭐 재무 비율 분석 뭐 이런 거 지금 생각을 하게 되면 단순하게 뭐 레이셔 애널리시스 뭐 이런 것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런 것만을 얘기하자는 게 아니에요. 다양한 실제 소프트웨어 어떤 것들을 사용을 해가지고서 어떤 식으로 데이터를 분석을 해낼 거냐. 그래서 지금 데이터 분석과 연관된 거. 그 다음에 데이터의 비주얼리제이션. 분석한 데이터를 어떻게 해요? 어떻게 시각화할 거냐? 비주얼리제이션. 뭐 그래프 형태로 할 거냐? 어떤 형태로 할 거냐? 이렇게 비주얼리제이션 하는 부분에 대해서 또 어떻게 할 건지. 어떤 기업의 재무제표가 이렇게 작성이 되었고 그것이 이런 식으로 분석의 내용이 되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비주얼리제이션 할 거냐. 그 다음엔 또 뭐 하겠어요? 커뮤니케이션. 커뮤니케이션은 리포트라고도 생각할 수 있겠는데 어떻게 그러면은 서로 간에 보고를 하고 소통을 할 거냐. 이 데이터와 관련된 부분들이 핵심적으로 추가가 된다 이거예요. 그렇게 이론적으로만 추가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어떤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어떻게 지금 분석을 할 것인지에까지도 테스트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어카운팅 공부를 하시면서 재무제표를 어떤 식으로 작성을 할 것인지 이런 이론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작성된 재무제표를 내가 어떻게 분석을 하고 그것을 시각화해서 커뮤니케이션 할 것인지에 대해서까지도 계속 관심을 가지고 평상시에 여러분들이 들여다보고 연습을 해보셔야 될 거다. 물론 뭐 이렇게 데이터를 분석하고 시각화하고 이렇게 커뮤니케이션 하는 것에 가장 대표적으로 연습할 수 있는 것들은 뭐겠어요? 엑셀 가지고 연습 많이 하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엑셀은 아주 자유자재로 여러분들이 좀 사용을 해가지고서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뭐 대단한 그러한 분석 툴을 지금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막 별도로 연습을 하거나 그렇게 하는 거는 쉽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엑셀 가지고 일단 연습 많이 하시고요. 실제로 업무 과정이라든가 평상시에 내가 시간이 좀 나서 관심을 가지고 뭔가를 찾아보려고 했을 때에는 이러한 부분을 추가적으로 반드시 고려하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로 2024 CPA exam evolution에서
재무회계는 그대로 지금 현 체제대로 유지가 되지만 핵심적인 내용은 중급회계 위주로 그리고 재무제표 작성 위주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게 될 거고요. 물론 여기다가 제가 언급은 안 했어요. 뭐 리스 같은 것도 당연히 나올 겁니다. 나오는데 레시 입장에서 정도의 회계 처리 정도만 이렇게 지금 파 섹션에서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공부하고 계시는 내용들 중에 중급회계 중심으로 그리고 non-for-profit과 government accounting에 관련되어서는 아주 컨셉에 관련된 기본적인 부분들을 테스트할 가능성은 있으니까 그렇게 큰 비중은 아니니까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와 관련되어 있는 IT 관련되어 있는 기본적인 지식, 우리가 디지털 어큐먼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지금 디지털을 지금 내가 어떻게 지금 활용을 하고 사용할 능력이 있는 것인지 뭐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테스트를 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평상시에 일하면서 취미생활 하면서 계속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게 좋겠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디팅과 연관된 부분은 그러면 어떻게 될 거냐? 뭐 가장 큰 변화가 없는 부분인 것처럼 지금 보여요. 그래서 기존의 어디팅과 연관되어서 공부를 하고 있는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그대로 지금 유지가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다만 여기에 이제 조금 이제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거는 윤리 규정 같은 부분이 조금 더 강화가 될 거다. 윤리 규정 그 부분이 조금 더 강화가 될 거다라고 지금 생각을 할 수 있겠고요. 나머지 기본적으로 우리가 다루고 있는 부분들은 그대로 거의 다 유지가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다만 여기에도 추가되는 부분이 당연히 IT 관련된 부분이 추가가 될 거고요. 기존 체제에서 비즈니스 컨셉, 인바이런먼트 컨셉, BEC라는 섹션에서 우리가 공부하게 되는 내용들 중에 핵심적으로 여기 지금 추가되는 부분이 뭐냐면 IT 관련된 부분하고요. 코퍼레이트 거버넌스 관련된 부분하고 이렇게 두 개가 이거 원래 옛날서부터 지금 어디팅 섹션에 지금 원래 있었던 내용들인데 BEC라는 섹션이 생기면서 그쪽으로 잠깐 가져갔다가 도로 갖다 놓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지금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여기에다가 또 어딧 데이터 어널리틱스 해가지고서 이런 부분이 추가가 또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어딧 섹션을 공부하실 때에는 앞으로 윤리 규정된 관련된 부분이 조금 더 디테일하게 출제가 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기존에 공부하고 계시는 내용들 중에 없어진다라고 할 만한 거는 없어요. 그 다음에 IT하고 CG라고 Corporate Governance라고 하는 것이 지금 현재 BEC 섹션 안에 있던 것들이 이쪽으로 추가가 돼서 지금 들어올 가능성, 그리고 Audit Data Analytics, 그래서 감사 분석 기법과 연관되는 부분들이 또 여기에 당연히 추가가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지금 계속해서 지금 기존 체제에서 어카운팅은 약간 비중이 중급회계 쪽으로 옮겨지면서 아주 기본적인 재무제표 작성에 연관되는 걸 강조를 하고 데이터와 관련된 부분이 추가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어디팅 같은 경우는 기존에 공부하고 있는 내용들이 이렇게 주로 비중이 줄거나하는 부분들은 거의 없어 보이고요. IT, CG라는 게 아예 별도로 있던 것들이 들어오게 되는 거고 어디 데이터 어널리틱스 부분이 보다 더 강화가 돼서 출제가 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레귤레이션 부분이요. 이게 비중이 현재는 비즈니스 로도 일부분 영역을 차지하고 있고 텍스가 이제 지금 이제 뭐 그 나머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여기서 지금 변경될 때에는요. 텍스 코어라고 지금 이름을 아예 이렇게 붙여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레귤레이션의 비즈니스 로는 별도로 이렇게 막 이렇게 대단하게 비중을 차지한다라기보다는 텍스 시험을 볼 때 필요한 어떠한 그러한 그 보조적인 수단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게 맞을 것 같고 텍스 코어라고 그냥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여기에도 고객 데이터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을 어떻게 정리를 하고 어떻게 데이터 매니지먼트를 할 거냐. 그래서 지금 실제로 내가
텍스 서비스를 하는 CPA 입장에서 고객의 데이터들이 다 디지털화되어 있는 데이터들을 받게 될 거고, 그것을 활용을 해가지고 내가 텍스 파일링을 하게 될 거고, 그 파일링 되어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어떻게 내가 그러면 매니지먼트 관리를 해줄 거냐, 이렇게 해서 IT, 특히 데이터 매니지먼트과 연관된 부분이 더 추가가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결국은 다 무슨 얘기냐 하면, CPA가 되었을 때 실제로 필드에서 내가 닥칠 수 있을 만한 실제 상황에 대해서 미리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즘에 업무가 무슨 옛날처럼 이렇게 지금 뭐 페이퍼에다가 작성을 하고 뭐 줄을 긋고 계산을 하고 이렇게 하는 형태로 지금 돼 있는 업무가 전혀 없지 않습니까? 요즘에는 모든 게 다 디지털화되어 있는 데이터들이고, 그러한 데이터들을 지금 활용을 할 줄도 알아야 될 거고, 그렇게 데이터들을 넘겨받았을 때 그걸 분석하고 판단하는 것들을 다 CPA가 당연히 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부분들을 더 강조를 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어찌 보면 너무나 당연한 얘기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컴퓨터에 대해서 내가 조금 잘 뭐 익숙하지가 않다라든가, 특정 프로그램을 가지고 내가 업무를 할 때에 조금 이렇게 내가 좀 에러를 느낀다거나 그러면 도태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실제 업무 필드에서 만날 수 있을 만한 내용들, 그게 다 대부분 다 뭡니까? IT와 연관된 부분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추가를 하기 위해서 약간의 조정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렇게 세 개의 코어 부분이 반드시 이제 시험을 봐야 되는 부분인 거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머지 이제 세 개의 디스플린 중에 하나를 선택하도록 되어 있는데, 하나를 선택을 할 때 비즈니스 어널리시스 앤 리포팅이라는 부분은 뭐 어떤 게 들어갈 거냐 하면, 여기엔 지금 어드밴스드 어카운팅에서 우리가 다루고 있는 핵심적인 내용들이 여기에 다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어드밴스드 어카운팅에서 핵심적으로 다루고 있는 것의 1번 순서는 누구겠어요? 컨설리데이션이죠. 컨설리데이션. 연결하는 거.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조금 까다롭다고 생각할 수 있었던 부분들 여러 개 있었죠? 그 중에서도 예를 들자면 펜션이라든가. 그죠? 그 다음에 또 어떤 부분들이 있었어요? 뭐 데리바티브나 해치. 그 다음에 foreign currency 관련된 부분이라든가 이러한 부분들. 그 다음에 여기에는 추가적으로 지금 government accounting과 연관되어 있는 부분이 핵심적으로 또 이렇게 추가됩니다. 조금 더 디테일하게 심화돼서 들어갈 거예요. 여기 지금 세 개의 디스플린 과목이 만들어졌다는 얘기는요, 이 코어 과목들 이외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을 포함해서 심화되는 내용들로 테스트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요 필수 과목 3개에서 다루고 있던 것들 중에서도 조금 더 심화해가지고 어드밴스드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이 요 지금 3개의 디시플린으로 지금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기 때문에, 헐렁하게 내용을 만들겠다라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테스트하고 있는 것들 중에 보다 더 디테일하고 실제 업무와 연관되어 있는 심화된 내용을 좀 여기서 테스트를 추가적으로 더 강하게 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물론 이 코어에서 핸들링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까지 추가적으로 여기에 더 집어넣어 가지고서 조금 더 강력하게 테스트 한번 해보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바 섹션도 애드밴스드 어카운팅의 핵심적인 부분들을 다 지금 포함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아까도 잠깐 여기도 언급했지만 이 코어 5에서는 어카운팅 중에서 예를 들자면 리스 같은 것들도 제가 뭐 레시 입장에서의 어카운팅 정도 물어볼 거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만약에 여기에서 리스가 안 나온다라는 게 아니에요. 리스가 여기 나온다라고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레시 입장뿐만이 아니라 레서 입장에서도 어떻게 회계 처리하면 좋으냐, 이렇게 좀 디테일하게 지금 물어본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베이직 파이낸셜 스테이트먼트 관련되어 있는 작성에 관련된 부분들을 위주로 테스트하지만, 여기는 그 베이직 파이낸셜 스테이트먼트 이외의 부분들에 대해서도 하겠다. 이외의 부분이 뭐가 있을 수 있죠? 여러분들 뭐 어디서도 공부했습니다만은 프로젝티드 파이낸셜 스테이트먼트라든가 뭐 이러한 것들, 추정 재무제표 뭐 이러한 것들에 관련된 것까지도 추가적으로 테스트할 가능성이 있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선 심화되어 있는 회계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이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거버먼에 관련된 거,
government에 관련된 것도 여기서는 statement preparing 하는 거. 그래서 government 재무제표 작성하는 것에 관련되어서까지도 물어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그러면은 핵심적인 내용은 또 뭐냐? 역시 또 IT예요. 역시 또 IT입니다. 그래서 지금 기본적으로 지금 이러한 여러 가지 내용들에 대해서 이 컴퓨터 환경과 연관되어서 물어보고 컴퓨터를 활용을 해가지고서 질문에 답변을 하게끔 이렇게 문제의 폼을 만들 가능성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당연히 IT 관련된 부분이 보강이 되는 것은 당연하려니와 기본적인 내용은 이렇게 구성이 될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인포메이션 시스템 앤 컨트롤과 연관되는 이거야말로 본격적으로 IT 심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IT 심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우리가 뭐 굳이 여기 일일이 언급할 필요도 사실은 없을 것 같아요. 여기에 아까 어디에서 나오고 있는 이 IT는 IT 베이직과 연관된 부분이고요. 베이직과 연관된 부분이고 여기에서는 뭐 빅데이터라든가 메타버스라든가 뭐 기타 등등 여러분들이 요즘 최근에 지금 우리가 접하게 되는 그러한 컴퓨터 환경에 되어 있는 IT 심화 과정이 여기서 출제가 될 거다. 그래서 뭐 컴퓨터를 내가 굉장히 잘하고 평상시에도 업무에서 컴퓨터 활용이 굉장히 지금 뭐 많다. 뭐 이러시는 분들은 아마 이거 선택하시는 게 훨씬 유리할 수도 있으리라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물론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이 데이터와 관련된 부분, IT랑 관련된 부분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차피 내가 IT 관련된 부분을 잘 알아야 이 코어 섹션이 됐든 어떤 다른 섹션을 시험을 볼 때에도 유리할 거기 때문에 아예 그쪽으로 그냥 더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이거를 선택을 하겠다 이러실 수도 있겠죠, 전략상. 그래서 지금 그건 다양하게 지금 생각을 해보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이렇게 지금 IT 심화되어 있는 내용 중에 또 핵심적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또 추가된다라고 볼 수 있는 게 SOC 관련된 시스템 앤 오르가니제이션 컨트롤에서 SOC라는 거 여러분들 아마 제가 지금 자료 올려드린 것도 아마 있을 거고 보셨을 겁니다. 지금은 이제 그렇게 시험 문제에 많이 출제가 되고 있지는 않지만 이러한 부분들, 요거 우리가 대부분 여러분들이 기억을 어디서 공부한 거로 기억하시면 되냐면 어디팅 1 제 수업을 들으신 분들 같으면 아마 요거 서비스 오가니제이션 해가지고서요 용역회사의 내부 통제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아마 기억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시스템 앤 오가니제이션 컨트롤이라는 거는요 용역회사 관련된 내부 통제에 관련되어서 요즘에 그렇게 CPA들이 용역 업무를 하는 가능성이 지금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의 통제는 어떻게 고려할 거냐 뭐 이러한 부분들이 핵심적으로 여기 추가가 아주 좀 강하게 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관심을 좀 많이 갖고 있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본적으로 여기서는 뭐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을 만큼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그런 다양한 컴퓨터 관련된 부분, 프로그램 관련된 부분들이 여기 지금 다 테스트가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텍스 컴플라이언스 앤 플래닝 요 파트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텍스 실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아무래도 지금 미국에서 지금 아마 뭐 실무를 하고 계시는 그런 그 분들이거나 이렇게 지금 뭐 경험이 많으신 분들 같으면 조금 이제 뭐 해볼 만하다 이렇게 지금 전략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나 전혀 미국 텍스 실무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뭐 아는 바가 별로 없고 자신이 없다 이러시는 분들은 요게 조금 이렇게 깊이 대상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이 텍스 컴플라이언스 앤 플래닝이라는 부분은요 그냥 말 그대로 텍스 실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실무에서 어떻게 자료를 핸들링하고 파일링을 할 거냐 그리고 그 이후에 후속 조치는 어떻게 할 거냐 물론 윤리적인 부분까지 다 포함해서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요렇게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구성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여기에 이제 특히 지금은 전혀 관심이 없었던 스테이트 텍스라든가 여러분들이 지금 이 레귤레이션에서 텍스 코어에서 핸들링하고 있는 것들은 페더럴 텍세이션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여기에서는 특정 스테이트 텍스와 연관된 부분도 출제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그 다음에 국제조세.
국제조세 관련되는 부분. 뭐 여러분들이 이제 뭐 외환과 연관되어서 지금 무슨 뭐 그런 계좌 신고라든가 뭐 이러한 추가적인 그러한 국제 간의 거래에 있어서의 그러한 부분들, 뭐 FBA라든가 핀센이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것까지 국제조세와 관련되어 있는 보고사항이라든가 체크할 부분이라든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까지도 출제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실무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이에요. 요즘에 뭐 같은 동네 안에서만 이렇게 구멍가게만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기업들이 뭐 전 세계적으로 지금 비즈니스를 하다 보니까 텍스 관련되는 부분들도 특정 주에서만 또는 뭐 특정 국가에서만 이렇게 한다라기보다 조금 더 확대되는 경향이 있으니 당연히 이런 부분들도 아셔야 할 거다. 물론 여기에도 당연히 컴퓨터 관련되어 있는 디지털화되어 있는 데이터들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고 관리할 거냐 당연히 들어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우리가 크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다 더 자세한 그런 정보나 시험 문제 유형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2022년 7월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이제 다음 달쯤에 한번 기본적인 그러한 그 정보가 발표가 될 거고요. 그다음에 최종 확정되어 있는 정보는 2023년 1월에 지금 발표될 예정이기 때문에 제가 그런 최신의 정보들이 지금 확인되는 대로 여러분들에게 또 이렇게 미팅할 기회를 가지도록 하기는 하겠습니다. 다만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요렇게 구성이 될 거다라는 거를 예상을 하시고 그러면 계획을 어떻게 세우면 좋을까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특별하게 지금 뭐 현재 공부하고 계시는 분들이라 그러면 크게 지금 계획이 달라질 바는 없으나 어찌 됐건 간에 이 네 번째 섹션이 지금 이제 궁금한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선택 과목을 지금 내가 꼭 하기 싫은 경우라 그러면 현재의 BEC를 반드시 합격을 하시는 게 맞겠죠. 그래서 지금 기본적으로 앞으로 2024년도 이후가 된다 하더라도 크게 변하지 않을 부분들, 그리고 오히려 비중이 조금 줄어들 만한 부분들도 있고 이렇게 완전하게 탈바꿈하는 그러한 부분들도 있으니까 웬만하면 제가 여러분에게 권장을 매일 하지만 재무회계는 무조건 1순위 아니겠어요. 회계감사도 무조건 1순위입니다. 근데 요 BEC를 반드시 여러분들이 합격을 해 놓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지 않겠느냐. 이 레귤레이션은 오히려 비즈니스 로의 비중이 거의 지금 이제 뭐 미미하게 줄어들면서 텍스 코어로 되고 텍스 컴플라이언스가 지금 생기다 보니까 요 텍스에서는 아주 기본적인 것들을 테스트할 가능성이 크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웬만하면 그 변화가 심각하게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비즈니스 인바이런먼트 앤 컨셉 요거를 가능한 한 빨리 합격을 해 놓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론 뭐 지금 아직까지 뭐 1년 반 정도의 시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뭐 여러분들이 막 공부 계획을 완전히 뒤집어 엎어서 새롭게 하셔라 이런 말은 절대로 아닙니다. 다만 이왕이면 내용적으로도 재무회계와 회계감사하고 밀접한 연관이 있는 BEC라는 섹션에 대해서 가능한 한 좀 먼저 합격을 하는 쪽으로 생각을 하시는 게 좋겠다. 물론 이거를 먼저 합격을 하기 위해서 내가 파하고 어디타고도 다 그냥 때려치고 이거부터 먼저 합격할까요? 절대로 그렇게 하셔가지고서는 여러분에게 유리하지 않아요. 재무회계와 회계감사를 공부를 했다라는 전제하에 이 BEC라는 섹션이 여러분에게 유리하기 때문에 지금 공부 계획을 이미 그렇게 짜갖고 가시는 분들은 크게 변동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다만 아무리 내가 지금 이제 뭐 급한 일이 있어도 다른 바쁜 일이 있어도 내년도 안에는 이 BEC 섹션을 무조건 합격을 일단 해 놓고 가야 되겠다. 물론 전체적으로 합격한 것들에 대한 롤링 피리어드 그렇게 지금 유효 기간은 18개월이라는 거는 지금 기존하고 지금 똑같기 때문에 너무 일찍 뭐 붙어 놓으시는 것이 꼭 유리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적절한 타이밍을 여러분들이 잘 고려를 하셔가지고서 변동이 심하게 일어나는 부분을 미리 붙어 놓으면 이거 나중에 선택 과목 하라 이런 얘기 안 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트랜지션 해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이
기존 체제에서 합격을 다 하시는 게 원칙. 근데 만약에 내가 다는 못한다 하더라도 일단은 급하게 해놔야 되는 건 뭐냐 그러면 BC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지금 이제 뭐 정리를 지금 해드리려고 지금 이렇게 판서를 했는데 이 관련되어 있는 부분을 조금 이렇게 화면으로 정리된 거 한번 보면서 오늘 얘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화면에서 확인하시는 바와 같이 왼쪽 편이 그레이 색깔로 되어 있는 왼쪽 편이 지금 현재 체제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컬러풀하게 되어 있는 오른쪽 편이 지금 2024년 1월서부터 적용이 되는 거다. 아까 그래서 제가 다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코어가 3개 그리고 디시플레인이 1개 선택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아까 설명드린 것들을 이렇게 정리해 놓은 내용으로 마무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다 더 자세한 정보가 제가 확인이 되면 또 여러분하고 다시 미팅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얘기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